안녕하십니까, 이천 골민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했던 현장 지금 풀륜관 이제 왔고요. 풀륜관 왔네요. 네, 그렇게 풀륜관 자재가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미니 장비가 한 대 더 왔어요. 조그만 장비. 저 뒤쪽 좁은 데 들어가서 정리하려고요. 장비가 한 대 더 왔습니다. 조금 이따 작업할 때 뵙겠습니다. 어저께 마지막에 톱하기 한 거 이제 골재를 요 위에 올려놨었잖아요. 예, 그거 이제 옆으로 밀고 이제 풀륜관을 놓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풀륜관을 놓든지 뭐 어떤 거를 하시든지 그 길이 긴 길을 뭔가를 해야 될 때는 길을 깔끔하게 고속도로처럼 만드시면 나도 허리도 덜 아프고 꿀렁꿀렁 거리지도 않고, 그리고 길 만드는데 시간을 조금 투자하시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을 깔끔하게 고속도로처럼 내면 굉장히 일이 빠릅니다. 뭔가 물건을 갖고 긴 주행을 해가지고 어떤 거를 시공할 때 이제 긴 곳에 쭉 뭔가를 시공해야 될 때 그 시공하는 거에 대한 길을, 내가 만드는 길을 잘 내고 고속도로처럼 내놓으면 굉장히 그 작업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대신에 길을 내는 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낼 수 있어야 되겠죠. 깔끔한 길을 조금 빨리 닦을 수 있는, 길을 닦으면 닦을수록 길 닦는 그런 스킬이나 아니면 그런 게 늘잖아요. 예. 그래서 길은 항상 뭐 포크레인은 어떤 길이든 간에 길에 신경을 좀 쓰면, 저는 참고로 제가 다니는 길은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저는 또 제가 또 허리도 좋지도 않고, 예, 꿀떡거리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길 내는데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긴 하지만 빨리 만들고, 그리고 깔끔하게 빨리 만들기 때문에 저는 길에 좀 투자를 합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께도 추천합니다. 이 장비를 타는 버릇을 들이시더라도 항상 내가 다니는 길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고무 트랙도 오래 또 보존을 하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은 비용 절감도 되고, 그리고 나의 허리도 조금 이렇게 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옆으로 스윙하면서 어저께 배관 뽑아낸 데가 꿀렁꿀렁 할 거 아니, 이게 제가 다지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제 배관 그 영상 보면 제가 땅바닥에서 배관 뽑아놓은 이 구댕이, 거기에다가 쓱 스윙해가지고 거기다 많이 모아놓고 지금 삼날로 살짝 밀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 삼날을 잘 쓰면은 길이 깔끔하고, 예,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삼날로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수평을 잡았고요. 자, 나오면서 이제 백삼날로 쫙 고속도로 만들면서 나오는 겁니다. 예, 한 번에 그냥 일석이조로 그냥 쫙 하는 거죠. 들어가면서 이제 삼날로 이제 스윙으로 하고 삼날로 쫙 밀면서 들어가요. 자, 왼쪽이 제가 어제 몇 군데라서 왼쪽으로 꺼집니다. 왼쪽에 좀 많은 양을 모아놓고 그 삼날을 끝까지 내리지 말고 살짝 올려놓으십시오. 그대로 쭉 가면은 오른쪽보다 왼쪽이 좀 더 높아요. 그대로 쫙 밀면서 스윙하면서 내 왼쪽 트랙에다가 좀 높게 올려놓고 삼날을 밑에까지 내리시지 말고 내린 데에서 살짝 올리세요. 예, 그러면은 쫙 이제 왼쪽도 수평 맞으면서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올 때 백삼날이라고 해가지고 삼날을 내린 다음에 주행을 쫙 하시면은 고속도로가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풀륜관 설치하고 중간중간에 매너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는 매너를 설치할 겁니다. 자, 매너는 아침에 사이즈를 재보니까 950 정도 나오더라고요. 950. 아침에 사이즈 재니까 950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1m 정도 파드릴 거예요. 일단 980 정도 나오더라고요. 980.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아침에 재보니까 980 정도 나오신다고 하셔서, 네, 제가 1m 정도 파드릴 겁니다. 20전 정도는 여기 골재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네, 정리할 거고요.
자, 항상 보강토 옆을 팔 때는 밑에 그레이드가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땅을 파셔야 됩니다. 여기 반장님이 바가지 그냥 푹푹 집어넣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정 구간 밑으로 내려가면 저 그레이드가 깔려 있을 것이다. 저 그레이드 찍어가지고 확 당겨버리면 저 보강토 사이에 물고 있는 거라서 예, 보강토 비틀어집니다. 그레이드는 잘라야 되니까. 보통은 지금 이런 사급 공사는 하나, 둘, 세 단에 하나, 세 단에 하나씩 그레이드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 세 단 나올 때 정도는 그때는 좀 살살 파가지고 그레이드 찾아가지고 그거 자르고 땅 파야 돼요. 예, 세 단 정도 팠는데 그레이드 나와서요. 그레이드 자르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내려가서 저 텃밭기는 다 했고요. 자, 이제 매너를 가져가야겠죠. 자, 이제 뭐 큰 장비도 그렇긴 하지만 자, 우리 미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딱 들었을 때 이 물건의 무게가 대충 가늠이 돼요. 스윙을 해도 되냐, 어떻게 되냐. 예. 근데 자, 뭐 기본적으로 물건을 들었을 때는 주행을 할 때는 삼날을 땅바닥에서 약간만 올려 지면에서 땅바닥에서 삼날을 5전 10전 정도만 올려주세요. 예. 무겁다고 생각되는 거를 중량 작업을 할 때는 삼날을 최대한 땅바닥에 이렇게 약간 내려서 10전 정도 올려놓고 그리고 예,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근데 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요 녀석, 요 녀석 지금 삼날을 끝까지 위로 올려놨죠. 죄송합니다. 저도 실천하지 않네요. 하지만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삼날을 중량 작업을 할 때는 삼날을 항상 지면에서 한 10전 정도, 15전 정도만 띄워놓고 그리고 이 물건을 들고 다니셔요. 앞으로 꿀떡꿀떡 하더라도 삼날이 툭툭 받쳐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작업하시면은 좀 더 안정적일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장비가 얼마만큼의 물건을 어떻게 이제 가늠할 수 있고 얘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 장비가 물건 드는 거에 대한 지장이 가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가늠하기가 힘들 때는 삼날을 항상 지면에서 살짝만 올려놓고 다니시면 예, 좀 더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중량 작업을.
자, 첫 번째 매놀은 아까 시공을 해줬고, 자, 이제 두 번째 매놀, 이제 90도로 꺾이는 쪽에 두 번째 매놀을 설치를 해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매놀 설치가 될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땅을 파다 보면 이제 보강토 하나, 둘, 세 개 정도 밑에는 그레이드가 깔려 있다는 계산을 하시고 막 잡아 당기지 마시고 그 노출시켜 놓고 이제 칼로 싹 자르고 나서 톱하기 하셔야 됩니다. 이 그레이드가 있다는 걸 깜빡하시고 훅 잡아 당기다가 보강토 살짝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 보강토하고 보강토 사이에 이 그레이드를 딱 찝어가지고 물어놓고선 그레이드를 놓는 거니까요. 자, 보강토는, 자, 뭐 보강토 얘기가 나오니까, 자, 보강토가 버틸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자, 다짐. 자, 흙을 계속 세 단마다 한 번씩 다지죠. 흙이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물이 그 흙 표면 위에를 타고 흐를 겁니다. 구배 쪽으로. 그게 첫 번째. 자, 흙의 다짐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보강토 사이사이에 그레이드를 깔고요. 그레이드를 흙 밑에 깔고 그 흙을 다집니다. 토합을 계속 이렇게 더 눌러버리죠. 예, 그래서 저 보강토가 그레이드랑 같이 물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흙이 앞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그레이드가 잡고 있겠죠, 보강토를. 자, 그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보강토 안에 우리가 골재를 채워 놓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일 보강토 상단에 잘 다져진 흙을 타고 물이 보강토 쪽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보강토를 타고 쭉 골재 밑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겠죠. 그리고 보강토 안에 말고 보강토 뒤에도 골재를 채우잖아요. 그죠? 보강토 가기 전에 골재 타고 밑으로 쭉 물이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배수층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제일 하단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바깥쪽에 유공관을 설치하죠. 타고 내려갔던 흙이 유공관을 타고 자, 저쪽 맨홀이나 어디가로 하천가나 그쪽으로 흘러가게끔 유공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토는 그런 여러 가지 보강토가 터지지 말라고 시공하는 그 핵심 요인이 있어요. 자, 토사의 다짐, 골재의 배수, 자, 그레이드의 물림, 그레이드가 딱 물고 있어야 되죠. 예. 이러한 것들이 보강토가 버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보강토를 시공해 주시면은 참 좋죠. 제가 나중에 이제 보강토 시공하는 것도 영상 한번 올릴게요. 예. 이제 보강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자, 보강토가 무너지는 이유는, 자, 흙을 다짐을 잘 안 했을 때 물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 타고 흐르지 않고 흙 안으로 물이 들어가겠죠? 자, 흙 안으로 물이 들어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배수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자, 배수가 안 된다는 거는 이제 흙이 다짐도 잘 안 됐고, 그리고 앞쪽에 이제 우리 보강토 안에 골재를 채우지 않고 보통 막 흙 채우고 막 이러잖아요. 만약에 흙 채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글로 물이 흘러가지도 않잖아요. 그죠? 자, 물이 배수가 되지 않으면은 보강토는 터져요. 그거는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중에 또 요거에 대한 거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강토 싸러 갈 때 그렇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맨홀을 시공하러 들어가는 곳에 저 톱하기에서 흙 쌓아놨었잖아요. 맨홀을 갖고 들어가는 곳은 수평 잘 맞춰 놓으세요. 지금 저게 거의 1m짜리 맨홀이잖아요.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런 데는 수평 잘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길에 대한 내가 다니는 길에 대한 거에 대한 좀 이게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길이 좀 안 좋으면 길을 항상 다니다가도 안 좋으면 한번 닦고 또 일하고, 길 닦고 일하고,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길이 좋으면 일이 빨라요. 길 만지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길이 좋으면 일이 빨라요. 그리고 항상 이게 중량물을 들고 갈 때는, 자, 어떻게 해요? 오른손은 레바, 자, 왼손은 오른손은 주행 레바에 있죠? 그리고 왼손 보십시오. 왼손은 우리 왼손 레바에 올라가 있죠? 포크레인 레바에. 항상 저런 식으로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중량물을 들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윙 하면서 피해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은 주행 레바, 왼손에는 포크레인 레바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살 피하면서 다니셔야 돼요. 보통 매놀 시공하거나 뭘 시공했을 때 밀어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하부를 밀어 주셔야 돼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툭툭 쳐달라고 했는데 라인이 안 맞아서 안으로 밀어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게 중심이 제일 밑에 쪽을 밀면 이게 삐뚤어지지 않고 밀려요. 그 상부 쪽을 밀면은 이게 흙이 밀려가지고 뭔가가 삐뚤어집니다. 밑에 쪽을 미셔야 돼요. 아래쪽을. 자, 이제 맨홀을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자, 맨홀을 집어넣으면 반장님들이 이렇게 툭툭 쳐주면 거기에 한번 툭툭 때려주셔가지고 그 수평을 다 맞추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밀어달라는 거죠. 밀어달라고 하시길래 아래쪽에 링크를 바깥으로 최대한 접으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거 갖다가 아래쪽에 둔 다음에 앞으로 살살 밀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살살. 그리고 딱 맞닿았을 때 앞으로 툭툭 네 발을 치십시오. 툭툭툭 치면 조금씩 갑니다. 그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앞으로 꾹 앞으로 밀고 있으면 한 번에 훅 가요. 앞으로 툭툭 앞으로 살짝 밀어서 그 힘 쭉 하고 안 가죠. 그때 툭 쳐보십시오. 그럼 앞으로 쭉쭉 갑니다. 살살. 레버 살짝 밀다가 밀어보면 안 밀려요. 이제 안 밀리죠? 그럼 거기서 이렇게 툭툭 앞으로 쳐보세요. 레버를. 그러면 앞으로 툭툭 밀고 갑니다. 이제 풀륜관을 이렇게 길게 쭉쭉 놓고 가는 거는 이제 오늘 처음 영상 제가 선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풀륜관 놓는 거에는 굉장히 좀 강점이 있어요. 굉장히 잘해요. 풀륜관을 많이도 해봤고 뭐 산마루 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풀륜관, 수로관 하여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는 좀 강점이 있습니다.
자, 항상 저 풀륜관하고 풀륜관 그 사이 접합 지점 있죠? 저기 올려놓는데, 예, 거기를 보면서 미세 동작으로 쭉 해서 이빨이 딱 물렸다 싶으면 저쪽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살살 내려주세요. 저쪽으로 살짝 밀면서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붙습니다. 야, 자, 내리다 보면 반장님이 발 갖다 밟으십니다. 그래서 수평에 딱 맞춰서 내려요. 예, 그건 살짝 밀고 저쪽에 힘이 약간 저쪽으로 살짝 밀면서 들어가야지 딱 붙어서 내려갑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풀륜관을 자 설치를 할 때는 자 풀륜관하고 저 1번 풀륜관하고 2번 풀륜관하고 딱 만나는 부위 있죠. 자, 거기에다가 딱 이게 살살 갖다 붙여요. 그 다음에 풀륜관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해서 일자로 딱 놓는 순간 거기 끄트머리 살짝 물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내리십시오. 자, 내리다가 중간 정도 왔을 때 반장님이 발로 밟으실 거예요. 아니면 살짝 들든가. 그게 이제 수평을 딱 맞춘 겁니다. 수평 맞췄을 때는 자, 풀륜관 시공되어 있는 쪽으로 살짝 미세요. 아니면 당기거나. 자, 그쪽에 딱 살짝 밀고 있으면은 그때 이제 살짝 내리면은 수평하고 그 딱 물리는 것도 맞아가지고 내려갑니다. 자, 시공하는 거 보시면 자, 저기 보세요. 자, 살짝 물려서 내려갑니다. 천천히 내려가죠. 예, 반장님이 발로 밟으십니다. 자, 저렇게 저때 오른쪽으로 약간 스윙해서 제가 밀고 있던 거예요. 예, 그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손으로 들어 달라고 하면 살짝 들어 주시면 돼요. 네, 다시 빼라고 하시는 거는 앞에 라인이 안 맞아요. 좀 낮아가지고 조금 더 채워서 요거 시공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손짓 발짓 잘 보세요. 자, 물렸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내리십시오. 자, 발로 밟으죠!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자, 눌러달라고 하거나 때려달라는 데는 옆에 실선을 잘 보세요. 자, 실선보다 얘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 조금 툭툭 어느 정도 강도를 주시고, 실선보다 조금밖에 안 올라와 있으면 반장님이 때려달라고 그러면 살짝만 눌러주셔야 돼요. 자, 눌러주는 거하고 때려주는 거는 자, 실선에서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굉장히 잘 맞춰줘요. 그 이유는 자, 실선이 있고 실선에서 저 풀륜관이 얼마나 위로 올라와 있는지 저는 보고 때립니다. 많이, 예를 들어서 1전 이상 많이 올라왔으면 조금 이렇게 툭 쳐주세요. 근데 보면은 막 조금 막 0.5전 막 5mm 막 1cm도 안 되게끔 막 이렇게 차이 나요. 그때는 살짝 눌러주시고, 누르는 거하고 살짝 때리는 거하고 꽝 때리는 거, 예,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살짝 눌러야 되는데 꽝 때려가지고 많이 내려가면 그거 다시 드러낸 다음에 바닥 다시 맞춰야 돼요.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풀륜관 놓는 거 잘 놓는다 못 놓는다, 이제 요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판가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풀륜관 방금 돌려줄 때 보셨죠? 예, 바가지를 그 링크를 살짝 대고 살짝 위로 올리면서 갑자기 팍 쳐주세요. 그러면 한 바퀴
한 면, 두 면, 한 번에 저렇게 굴러갑니다. 살짝 들어주고, 어느 정도 살짝 들었을 때 힘줘서 확 옆으로 제껴버리세요. 그러면 저렇게 한 번에 씁니다. 한 번 굴르고 또 다시 대고 한 번 굴르고, 그렇게 하면 풀륜관은 건들면 건들수록 이 공굴이나 이런 게 조금 기스나요. 그러니까 저처럼 한 번에 살짝 들린 상태에서 옆으로 확 제껴버리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처럼 지금 풀륜관을 보십시오. 자, 옆에 그 보강토 옆에 바짝 붙이잖아요. 자, 이렇게 바짝 붙이는 데들은 풀륜관 집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용할 수가 없냐면, 자, 풀륜관 집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동그랗게 돼가지고 밑에를 집게 돼 있잖아요. 풀륜관 집게가 약간 이렇게 C자로 생겼잖아요. 왼쪽에도 C 있고 오른쪽에도 C 있어가지고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풀륜관집을 찝을 수 있게끔 돼 있죠. 저기에다가 놓으면은 그 옆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풀륜관 집게 옆면이 보강토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붙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풀륜관을 붙여 넣을 때는 풀륜관 집게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실링바를 사용해가지고 풀륜관을 놓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을 만드는 모양도 다양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짝 붙여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텁하기 할 때 2전에서 3전 낮게 텁하기를 더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풀륜관을 놓고 지금 밑에 보세요. 저 하부에 틈이 있죠? 예, 저기서 실링바 뺄 수가 있죠. 여기 반장님들이 흙을 돋갔죠? 아까 흙 돋구는 거 보셨죠? 제가 덮한 것만큼 흙을 더 돋군 거예요. 거기 위에 풀륜관을 놓으니까 중심부가 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륜관 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텁하기를 할 때는 기존 텁하기보단 살짝 낮게 텁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높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다시 긁어줘야 되잖아요. 자, 이제 끄트머리에 잘라야 되니까, 자, 자르는 거 제가 갖다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임시로 갖다 줄 때는 이런 식으로 갖다 주세요. 자, 저렇게 바가지로, 예,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예, 요렇게도 갖다 주시면 돼요. 밖에 나가서 잘라오실 거예요? 아, 여기죠? 네.
자, 자른 거 짜투리는 뒤에다가 집게로 집어서 갖다 놨고요. 이제 자른 거 저 위에다가 이제 시공을 해주는 겁니다. 메꿔야 돼, 높여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물탱크 안쪽에, 저 왼쪽에, 물탱크 왼쪽에 90도로 꺾이는 왼쪽에 시공을 할 거예요. 안에서부터 놓으면서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바짝 붙어가지고 제가 저 안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풀륜관 톱하기 한 대 흙으로 채운 겁니다. 지금 흙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가까이 가서, 자, 항상 얘기했죠. 레바, 포크레인 레바의 왼손, 자, 주행의 오른손, 오른손은 주행에 놓고 양쪽을 살살 왼쪽으로 스윙하면서 살살 저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뻗으면 쫙 안쪽에다 지금 시공해 주는 거예요. 2m짜리. 예, 그래서 지금 저 위에 배관 있는 거 조심하고, 저 배관 앞에 배관이 또 있어요. 건물에서 튀어나온 거. 그런 거 잘 피해서, 예, 풀륜관을 놔줘야 됩니다. 자, 이제 안쪽에 시공이 됐으니까 저 이제 뭐 이 톱하기 한 대의 흙은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톱하기 한 흙 다시 이제 끄집어 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저기 보면은 위에서 물 내려오는 뭐 지금 배관 있잖아요. 저 배관 밑에 팔 때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쭉 뻗어서 파면은 저 건들지 않고 팔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륜관을 놓는다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 네, 이 반복 작업으로 계속 하는 걸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풀륜관은 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자, 풀륜관을 놓을 때는 항상 길을 고속도로처럼 닦으세요. 삼날을 많이 사용해서 삼날로 앞으로 쭉 갔다가, 그리고 중심 이제 무게중 그 왼쪽 좌우 수평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백삼날로 쫙 나가면서, 풀륜관을 가지러 나가면서 백삼날 쓰면서 쫙 나가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풀륜관을 계속 이제 맨홀이나 풀륜관 들고 있지 안으로 쭉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 풀륜관 시공을 할 때는 자, 첫 번째 길을 고속도로처럼 닦아라. 자, 두 번째 중량 작업하는 거에 대한 걸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맞물리는 부분들 물렸을 때 살짝 내리면 반장님이 발로 밟아주셔서 수평 맞췄을 때 약간 풀륜관 시공된 쪽으로 약간 그쪽으로 힘줘가지고 붙여놓은 상태에서 살짝씩 내린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풀륜관하고 풀륜관이 하나 놓아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풀륜관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풀륜관끼리 접합되는 그 부위에 반장님이 몸으로 가리고 있으면 자, 비켜달라고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접합되는 부위가 보이지 않으면 제가 거기를 맞춰서 왼쪽 좌우 아구 딱 맞춰가지고 거기다 넣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넣어줍니까? 그쵸? 그러니까 반장님이 그 풀륜관하고 풀륜관 끼는 접합 부위에 반장님이 서 있어서 몸통으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풀륜관을 시공하러 오는 팀들이 보통은 3명이서 와요. 풀륜관을 걸어서 그리고 이쪽 갖다 주고 여기서는 이제 풀러주고 그리고 여기 시공하고 이런 2명이서 시공을 하고요. 한 명은 이제 2명이 기공, 이제 한 명이 조공. 기공은 기술자, 조공은 보조 역할. 자, 보조 역할이 한두 명 오고요. 기공이 한두 명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조 역할을 자, 우리 하다 보면 기공이 한 명만 올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못 맞추면은 기공이 한 명만 오고 조공이 2명이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기술자가 한 명입니다. 근데 보강토는 풀륜관은 어때요? 앞뒤에서 2명이 잡죠. 자, 조공이신 분이 이제 임시로 와가지고 잡아줄 때는 접합 부위를 가려요. 자, 그럴 때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옆으로 나와서 잡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붙는 부위를 가리고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와주세요. 라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딱 보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가리지 않고 옆에 나와서 이제 붙여줍니다. 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붙는 부분에 쓰지 않게끔 해야 돼요. 왜냐면 그거 붙는 부위 내가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막 잘 못 붙이면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이럽니다.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가리지 말고 옆으로 나와달라고 하고 계속 가리면은 가리지 말고 저 옆으로 나오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안 보이면 나도 못 붙여줍니다. 반장님 옆으로 나오세요. 언성을 조금 높이셔도 돼요.
오늘 작업은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오늘 작은 장비 온 제 부기사가 바닥을 굉장히 잘 잡았고 오늘 일을 아주 잘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지만 제가 했으면 한 2시간이면 끝났을 텐데 뭐 하루 종일 했는데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바닥의 모양은 잘 나왔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흡족합니다. 흡족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흡족합니다. 흡족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